자, 우리 HLB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머니코드 김 대표입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또 오늘 외부적인 영향들 때문에 이렇게 또 양대 시장 거의 2% 언저리의 하락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자, 일단은 뭐 기관들이 매도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가 양 시장 모두 다 굉장히 거셌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를 먼저 좀 확인을 해볼 필요 여기에 대한 이유를 먼저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 일단은 보이시는 것처럼 수치상으로만 놓고 봤을 때 코스피는 또 2,500을 깨버렸고 코스닥은 700대를 회복하는 게 굉장히 또 힘들어 보입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밸류상으로도 매우 저렴하고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나타나는 외부적인 영향을 그대로 다 두드려 맞고 있지만 싼 건 싼 겁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어쨌든 시간이 지나고 이러한 악재거리들이 걷어진다면 결국에 저평가되어 있는 쪽은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또 고평가된 쪽은 내려오겠죠. 자, 기본적으로 자산 시장이라는 게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비싼 거는 팔아야 되겠다라는 욕구, 왜냐면은 상승 여력이 그만큼 이제 덜 하다라는 계산이 서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식이든 뭐 코인이 됐든 뭐가 됐든 많이 올라온 것들은 그만큼 청산하고 싶은 욕구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어요. 수익을 확정 지으려는 그런 수요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나 둘씩 수익을 확정 짓다 보면 시세가 밀리고 또 하나의 추세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가격들은요,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림을 그려내고 만들어내는 게 또 하나의 차트인 거고, 차트라는 것은 여러분들께 제가 정의를 내려드리긴 했지만 심리라는 것을 어떻게 도표화해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지금은 여기서 업사이드가 많이 남아있을 것 같아, 현재 구간부터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여력이 좀 더 많은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들면, 그 상승 여력이라는 것을 계산하고 하나의 추세를 만들면서 많은 심리들을 이끌면서 상승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이제 차익 실현을 좀 하고 싶어, 수익을 확정 짓고 싶어, 혹은 일정 기간에 맞게끔 부클로징 같은 것들도 해당이 되겠지만 나는 이제 여기서 수익을 확정 지어야 돼 라는 수요들이 몰리면서 매도가 또 발생되면은 또 질질질 끌려 내려올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다 심리잖아요. 우리가 매매를 결정하는 것은 무조건 다 심리입니다. 그러한 심리들이 도표화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과거형으로, 그래서 심리를 도표화해둔 것, 이게 차트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주가와 모든 가격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이 유래는요 이미 300년 이상 이렇게 흘러져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기본 뼈대와 공식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매매를 할 필요는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우리나라 시장이 너무 힘든 시간들이 계속되고는 있지만 결국에 기준이라는 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식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키워드를 걸쳐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본시장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걸 가지고도 여러 가지를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자본이라는 것은 또 기업의 자기 자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문을 닫아버리거나 정말로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면은 뭐 기업들이 그냥 정말 다 망하거나, 혹은 과거에 뭐 IMF라든지 글로벌 금융위기 이런 사태가 있더라도 주식시장이 문을 닫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아예 그냥 사라지지 않는 한 주식시장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중간중간에 힘든 시간들로 인해서 내 속이 굉장히 타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이런 시간들을 잘 극복하고 인내를 갖고 이겨내면 반드시 그 뒤에는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힘든 시간이 계속되고는 있지만서도 솔직히 시세만 놓고 보면은 굉장히 위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솔직히 지금 위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내용을 깊이 있게 알고 계시면요, 크게 내가 들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불필요한 감정 때문에 그런 매도 추세를 따라갈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불필요한 손해를 굳이 억지로 만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내가 들고 있는 주식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들, 뭐 내적인 것들이든 외적인 것들이든 그런 영향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판단하고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돌발 변수가 발생하든 혹은 상황이 더 안 좋아지게 되면은 내가 참고 기다릴 때는 기다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장 같은 경우에도 제가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코멘트를 드리도록 할 거고요. 일단은 HLB는 뭐 매번 영상마다 말씀드리지만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개별 이슈가 중요한 거예요. HLB가 CRL을 받고 나서부터 비모와 CMC 이걸 무사히 잘 거치고 나서 FDA 결과 발표까지, 그냥 요 개별 이슈에 대한 과정만 놓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시장이 좀 빠지긴 했는데, 시장이 빠지면서 같이 빠진 거거든요. 오늘 HLB가 2.5% 정도의 하락이 나타났는데 뭐 외부적인 영향이 좀 더 큰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외부적인 영향은 어떤 것들에 대한 문제냐, 그 외부적인 영향이 조금 더 확대되고 확산된다면 제약바이오 섹터 혹은 HLB에게도 장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냐, 이걸 먼저 판단을 좀 하셔야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오늘 결과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린다면
왜냐하면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이 외부적인 영향 두 가지는요, HL백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자, HL백 펀더멘털에는 영향이 없는데 이렇게 센티적으로 외부적으로 단순 시세적인 측면에서만 이런 식으로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여러분들 알고는 있자라는 겁니다. 아, 이거 HLB에 뭔 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 HLB 시세 또 이렇게 밀리면은 이것 때문에 FDA 불발하려고 이렇게 미리 빼는 거 아니야? 또 이런 쓸데없는 생각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그래서 첫 번째로는 뭐냐면 여러분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리스크,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자, 엔캐리 트레이드가 뭡니까 여러분들? 지난 8월 5일날 우리나라 시장 포함해서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폭락을 했었죠. 아니 당장에 뭐 엄청 큰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왜 시장이 저렇게 막 서킷 브레이커랑 사이드카까지 걸려가면서 일제히 다 완전 개박살이 났었습니까? 일본 중앙은행 BOJ가 갑작스럽게 금리를 올려버렸어요. 그러면서 일본과 미국 간의 금리 격차가 좁아지면서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청산 물량들이 쏟아지면서 발생했던 거거든요.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할 건데 쉽게 말해서 돈을 땡겨올 거야. 대출을 받을 거야. 근데 이제 엔화를 빌리게 되면은 예를 들어 이자가 1%야. 근데 달러를 빌려오면은 이자가 5%야. 그럼 여러분들은 이자가 더 싼 데를 선택해야 되겠죠. 엔화를 선택할 거예요? 달러를 선택할 거예요? 엔화를 선택하겠죠. 그러면은 엔화를 빌려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달러에 투자하면은 5% 정도의 수익은 준대. 그러면은 1%의 비용을 들여서 5%의 수익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얼마 떨어져? 4%가 떨어지는 거죠. 근데 엔화의 가치가 올라가고 BOJ에서 금리를 올리니까 1%가 2%가 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4% 수익 내는 것이 3%로 내 수익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는 아예 더 이상 필요 없다 하면서 혹은 이제 이 정도면은 나는 다른 거에 투자하고 말지. 여러 가지 심리들이 작용을 하면서 요거를 청산하게 됩니다. 매도를 하게 돼요. 이게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인 겁니다. 그래서 금리가 저렴한 일본에서 돈을 빌리고 금리가 비싼 미국이라든지 다른 해외 자산에다가 재투자하는 것을 엔캐리 트레이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청산 물량들이 쏟아지니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그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갑자기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물량들이 나왔냐? 이게 아니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감입니다. 우려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결국에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물가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아직도 민감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물가를 또 컨트롤할 수 있는 게 금리인 거고, 자, 그래서 오전에 내용이 있었는데 일본 도쿄 CPI 기준으로 했을 때 소비자 물가 지수죠. 요게 이제 예상치를 좀 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물가가 좀 높게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혹은 물가가 더 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금리를 올려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 BOJ의 금리 인상 추가적인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물량들이 나오겠구나라는 우려감이 커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처져가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 또 두 번째로는 뭐냐? 지금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게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냐? 어제 있었던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근데 이제 이 금리 인하가 깜짝스럽게 금리를 내린 거예요. 금리를 이번에는 내리진 않을 것 같다라는 시장의 뷰가 좀 높았었는데 갑작스럽게 금리를 내렸습니다. 근데 뭐 내리는 건 좋다 이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또 생각을 해야 돼요. 금리를 내린다라고 했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하고 한국 이렇게 놓고 보면 지금은 어쨌든 미국 금리가 좀 더 높긴 높지만 원래는 한국 금리가 좀 더 높아야 돼요. 왜냐면은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냥 그 나라의 국고채를 투자하거나 했을 때 금리가 좀 더 높은 쪽에다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국보다 미국의 금리가 높다라는 거는 한국보다는 미국에 투자를 더 많이 하겠죠. 그럼 한국 시장의 자본이 어떻게 되겠어? 외국계 자본들이 이탈되겠죠. 그래서 미국보다 한국이 항상 금리가 더 높았어요. 그래야 외환 이탈이 방지가 되니까. 근데 이제 의도가 또 중요합니다. 단순하게 그냥 기준금리만으로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 가지 또 상황들에 맞게끔 움직여요. 무조건 금리만 가지고 그렇게 움직이진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 금리는 미국이 더 높고 한국이 더 낮다라고 해도 이걸 이제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라고 이야기하지만 금리가 한국이 더 낮다라고 해도 사실 한국의 어떤 또 다른 자산을 투자를 했을 때 대표적으로는 주식시장 기준으로 한국의 코스닥에 투자를 했을 때 저 금리차 이상으로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환경이나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은 사실 금리차가 이렇게 나도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지금은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 혹은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우려감들이 있는 거잖아요. 적어도 경기 호황 국면은 아니잖아요. 호황 사이클은 끝났으니까 경기 후퇴기잖아요.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나라 같이 경기 민감도가 높은 국가들은 오히려 저렇게 안전자산보다 위험자산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금리 차를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근데 지금은 이제 경기가 후퇴 국면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 안전자산으로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미국보다는 한국이 금리가 더 높아야 되는데 이 또한 지금 일단은 아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국은행의 깜짝 금리 인하가 또 어떤 지금 심리적인 것을 자극을 하느냐. 경기에 대한 불안이에요. 경기에 대한 불안. 지금 한국은행은 속이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내년에 한국의 상장사의 영업이익을 전체적으로 눈높이를 낮추고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눈높이를 낮추고 있고 특히 IMF 쪽에서도 내년에 한국의 경제 성장률, GDP 성장률을 2.2%에서 2%까지 하향 조정했거든요. 근데 이게 최근에 일부 기관에서 또 1.8%대까지 낮췄습니다. 계속해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우리나라 시장을 어둡게 보고 있다라는 소리예요. 근데 이거는 트럼프가 집권을 하고 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확인을 하고 다시 전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트럼프 때문에 이미 보수적으로 지금 미리 판을 깔아놓고 가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솔직히 한국 경기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또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나라가 지금 당장 뭔가 쇼크를 맞이한 상황은 아닌데 전망치가 자꾸 어두워지다 보니까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이거를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달러가 높기 때문에 내수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조금이나마 그래서 금리를 낮췄다라고는 이야기했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에서 숨기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견들이 일단 전체적으로 부정에 대한 코멘트를 하고 있잖아요. 아니야 이거 부정이 아니라 긍정이야가 아니라 지금 부정이냐 앞으로 부정이 될 것이냐 아니면 그 정도는 아닌 거냐 어쨌든 전체적인 키워드는 부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한국에 대한 경기 불안감이 이렇게 조성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달러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굳이 우리나라 시장에 포트폴리오를 그렇게 꽉꽉 채워놓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전체적인 큰 틀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러한 내용들이 사실 HLB의 오늘 시세에 영향을 준 그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HLB의 개별적인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오를 수도 있고 개별적인 걸로 인해서 또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거래도 크지 않은 상황에서 시황적인 측면으로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 외부적인 걸로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꼭 인지를 하셔야 돼요. 주가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급등락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죠.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는 거고 양봉 뛸 때도 있고 음봉 뛸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맨날 뭔가의 이슈와 이유를 갖다 붙일 수는 없겠지만 딱 이렇게 흐름을 놓고 봤을 때 특정 포인트나 특정 구간에서 어떠한 이슈가 있었을 때는 그거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윗골이 이거 뭐예요? C2로 분류됐던 때죠. 여기 보시면 상한가 갔던 날 뭐예요? 항서제약하고 FDA 미팅했던 날이죠. 이렇게 각각의 그때그때마다 뭔가의 포인트들이 있다라는 거고 여기는 뭡니까? 장대양봉, 비모 깔끔하게 통과했을 때잖아요. 그리고 다시 기대감 반영되고 있는데 최근에 빠지는 건 뭐 때문에 빠져요? 시장 때문에 빠지는 거잖아. 이렇게 각각 그때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퍼즐을 맞출 줄 알아야 되는 거고 적어도 여러분들께서 HLB를 쭉쭉 밀고 나가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그냥 오늘 빠졌네, 오늘 올랐네, 아유 내일 좀 올라라, 오늘 좀 올라라 이런 소리만 하고 계실 게 아니라 그때그때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이해를. 아무 생각 없이 무지성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요 나중에 진짜 감당 못 하실 겁니다. HLB가 FDA 통과할 가능성 물론 높게 보고 있지만 무조건 통과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도 물론 HLB를 좋게 보고는 있지만 FDA 통과에 있어서 100%라는 건 없어요. 저도 그냥 가능성과 확률을 좋게 보는 것일 뿐이지 FDA가 무조건 통과된다? 이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김 대표가 FDA 무조건 통과된댔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큰 에러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불발 날 수 있고요. 통과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 근데 이제 중요한 건 5월달에 하한가 두 방 맞고 CRL 받았을 때부터 메인으로는 CMC 제조 공정에 대한 실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비모도 확인을 한다고 했고 근데 하나씩 지금 잘 해나가고 있고 특이사항 없고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임상에 대한 거, 이 임상 데이터에 대한 것을 보완할 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조 공정에 대한 거, 비모 이런 거는 임상 데이터와 임상 디자인, 약물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FDA 통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냥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 FDA가 무조건 통과될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잘못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김 대표가 성공한다 했어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어디 가서 이야기하고 다니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저는 이거 불발나면 하한가 3-4방은 맞아가지고 제가 HLB를 들고 있는 평가 금액이 반토막 날 거 감안하고 저는 들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아니면 도예요. 사실 도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기준을 잡고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매일매일 김 대표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HLB 주주님들은 굉장히 스마트하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식으로 외부적인 영향 때문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또 내적인 거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잘 이해를 해주시고 또 결코 짧지 않은 한 20여 분의 영상을 매일매일 정말 잘 시청을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싶고.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뭐 공부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이런 행위들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스트레스를 덜 받고요. 아이 뭐 이런 것 때문에 빠진 거였어? 하고 그냥 가볍게 넘길 땐 넘기면 되거든요. 근데 매사에 그냥 뭐 조금만 하락 나오면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전체적으로 대충 놓고 봐도 양봉이 몇 개고 음봉이 몇 개입니까? 근데 그런 게 아무 의미 없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설명드릴 때도 또 스토리라든지 기본적 분석, 펀더멘털 분석,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판서를 써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고 있잖아요. 뭐 누구처럼 세력이 어쨌느니 이런 얘기 안 하고 또 차트에 선 긋고 막 그런 걸로 설명 안 드리잖아요. 그쵸? 왜? 그게 본질이 아니니까. 그게 HLB 주가를 결정짓는 게 아니니까. 그쵸? 그렇게 허황된 꿈, 망상 이런 걸로 그냥 소설 쓰는 영상들을 보지 마시고 팩트 그 자체를 여러분들 보고 느끼고 이해하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투자자인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아시겠죠? 그래서 매번 제 영상을 이렇게 잘 봐주시는 많은 분들께 너무 감사 인사를 좀 올리고 싶었고요. 항상 진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매 영상마다 말씀드리고 있지만 현재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에 네이버 링크를 클릭하시면요. 추후에 HLB의 뭐 좋은 내용이 됐든 좀 좋지 않은 내용이 됐든 공시가 됐든 찌라시가 됐든 뉴스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특이사항이 생겼을 때는 진짜 그 누구보다 빠르게 내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딱 발송해 드릴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같이 잘 되자라는 뜻인 거고요. 여러분들이 잘 되시면 저의 실력과 저의 진가를 제대로 알아봐 주실 거고 그럼 뭐 그때 가서 와 나 김 대표 믿고 한번 같이 자산을 좀 굴려보고 싶다. 저 양반이라면 내가 꾸준히 진짜 영상도 많이 보고 도움 많이 받았는데 HLB도 이렇게나 케어를 해줬네. 그러면 실제 정규반에서는 얼마나 케어를 잘해준다는 거냐. 나 이 사람 믿고 한번 저 사람 정규반 한번 들어가 보자. 어차피 시간 지나서 만족스러우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들어오실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제가 뭐 영업적인 목적 갖고는 있죠. 근데 영업이라는 게 여러분들 누구는 되게 저급하게 하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누구는 되게 여러분들에게 많이 베풀어드리고 제 진가를 알아봐 주실 때까지 제가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뭐 혜택이면 혜택, 다양한 도움이면 도움 이런 걸 다 드리고서 오실 분들은 오시면 됩니다라고 친절하게 모시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런 영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유 저 양반 또 저거 영업하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HLB를 잘 케어해가지고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솔직히 저도 유튜브에다가 HLB라고 검색을 해보면 진짜 참고할 내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오죽하시겠냐고. 근데 오히려 저는 좋아요. 저만큼이나 이렇게 진도배기로 여러분들께 내용을 전달해드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 스포트라이트 제가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의 진심이 좀 통한다면 일단 HLB 얼마 안 남았잖아요. FDA 결과 발표 나오는 거 얼마 안 남았고 결과 발표 전에 CMC만 일단 통과가 잘 되면 그 CMC 실사 발표됐다라는 거 가지고도 주가는 또 미리 선반영해서 땡겨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면 누구는 FDA 결과를 보고 나서 최종적인 극단적인 결과를 나는 체크를 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FDA 결과 안 보고 나는 미리 오르면 거기서 정리할 거야 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를 간단하게라도 저한테 의견을 주시면 거기에 맞는 해당되는 분들께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끔 자 이제 CMC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같은 경우에는 FDA 결과 발표 전에 매도를 하실 분들은 지금 어느 정도 익절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라는 또 좋은 매도 가이드를 해드릴 수가 있는 거고 혹여나 뭐 외부적인 영향으로 급락이 나타났는데 여러분들 이런 거는 좀 더 살 수 있는 구간입니다 라고 했을 때는 또 더 살 수 있는 추가 매수하기에 좋은 자리를 또 안내를 해드린다거나 등등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HLB가 그렇게 급하게 뭔가를 해야 될 상황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 뭐 연락을 안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설문에 간단하게 참여만 좀 해두신다면은 저한테 정말 고마워하실 일이 생길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 못지않게 HLB의 진심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그 많은 주주 중에 한 명인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독만 누르시면 됩니다. 구독만 눌러주시고 현재 보고 계신 영상 본문글이나 고정 댓글에 네이버 링크를 클릭하셔서 설문 간단하게 한 번씩만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3번에 오징어 게임이라고 해놓은 게 있는데 이거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사실 별거는 아닌데요. 영상에서 종목명을 대놓고 공개하기엔 조금 애매한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여러 가지 이벤트나 앞으로 이제 12월에 어떤 일정들이 있지 또 관련된 종목들을 미리 사둘 게 뭐가 있지 하고서 저희 회사 내부에서도 자체적으로 저희 연구원들이 또 체크 다 하고 종목 검토를 제가 또 해드리고 해요. 근데 회의간에 잠깐 이 내용이 나왔는데 여러분들은 이 차트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게 지금 보시면은 상승을 보이는 게 이 첫 번째 박스에는 816%가 올랐고요. 두 번째 박스는 220%가 올랐고 세 번째 박스는 1000%가 올랐거든요. 여기는 600%가 올랐어요.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이제 주봉 차트인데 이 종목이 중간중간에 이제 오징어 게임처럼 뭔가 그 컨텐츠에 대한 이슈가 있고 굉장히 뭐 흥행한 작품이 있을 때마다 거기에 관련된 그 테마에 관련된 대장주들이 먼저 막 치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후발주로 아무도 모르는데 이런 주식들은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급등을 해요. 솔직히 말하면 이거 설계하는 종목이거든요. 작전주예요, 여러분들. 대놓고 말씀드리지만 그냥 작전주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작전주라고 해놓고 종목 이름을 공개하면 여러분들 막 또 덥석덥석 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종목은 아닌데 나는 주식을 조금 그래도 알아 하시는 분들 중에 소액으로 뭐 한 1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이 정도만 가지고 한 500%, 600% 간단하게 한번 이게
어떤 건지 그냥 내가 경험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12월 26일에 오징어 게임 2가 이제 넷플릭스에 올라옵니다. 출시가 되는데 이제 그때 일정에 맞춰가지고 요것도 지금 설계를 하는 그런 어떤 낌새가 좀 보여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서 제가 뭐 여기서 뭘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런 세상이 있습니다를 또 관심 있는 분들이나 주식에 되게 진정성이 있는 분들께 야 진짜 이런 게 있어? 라는 거를 한번 그냥 보시라고. 근데 이제 영상에다가 대놓고 공개는 못해요. 큰일 납니다. 그런 거는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에 저와 또 많이 연락을 하셨던 분들이라든지 이 종목이 뭘까 싶으신 분들, 매매를 막 공격적으로 하실 분들 말고 이 종목이 뭘까 해서 그냥 소액만 한번 툭 담궈놓고 연말에 용돈벌이나 하자라는 느낌으로 한번 관심 가져보실 분들은요, 여기 설문에 3번 오징어 게임 클릭하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둔 거예요. 그래서 뭐 대단한 건 아닌데 이제 그것 때문에 여기 오징어 게임이라고 해놓은 거다.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설문 딱 봤는데 오징어 게임 이거 뭔 소리요?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그냥 올려놓은 거니까 참고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해서 일단 여러분들 시장 중심으로 코멘트를 드렸고 또 힘든 시간이 계속되곤 있지만 솔직히 HLB는 한 방에 있는 종목이고 또 외부적인 영향 이런 거 어느 정도는 스크래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오늘 있었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든지 한국 기준금리 인하 같은 것들은 지금 당장 HLB에게 엄청난 악재가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시간을 흘려보내시면 된다. 시장이 너무 안 좋으면서 함께 빠진 거니까 답답할 수는 있지만 뭔가 큰일 난 것 같은 그런 마음은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주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 동안에도 여러분들께 또 전달해 드릴 내용이 있으면 제가 또 마이크 앞에 앉아서 이렇게 좋은 자료를 준비해서 내용을 전달 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구독 눌러주시면 진짜 여러분들 귀찮게 할 일도 없고 좋은 내용만 쏙쏙 핵심적인 것만 실전에 여러분들이 반영하실 것들만 그런 것만 진실되고 진정성 있게 브리핑을 해드리는 전문가니까 영상 종료 전에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주말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